여러분, 현 시점 끊임없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모두가 주춤하며 망설일 때 오히려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 사냥꾼인 제가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전망부터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전부 하나하나 세밀하게 뜯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부터 주요 증권사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싹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명확한 투자 기준점을 세워드릴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어제인 2월 1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종가 19만 원을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9만 900원까지 무섭게 치솟아 올라갔으며 단 하루 만에 주가가 4.86%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19만 원을 넘긴 역사적인 날이었죠.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날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89만 4 영원의 장을 마감했고 장중에는 무려 91만 3 영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역대 최고점은 지난 1월 30일에 화려하게 찍었던 93만 1 영원이기 때문에 어제는 역대 최고점 근처까지 다시 강하게 회복하며 올라온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도 5600선을 강력하게 돌파해버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한 주가 숫자가 아니라 왜 이 높은 가격대에서도 기관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수적인 개념은 다가오는 2026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체 파이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폭발적으로 커지는가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WSTS라는 통계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가 2024년에는 약 30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 거대했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720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2026년에는 무려 750억 달러까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예측합니다. 2026년에만 전년 대비 26% 이상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건 못 내건 일단 시장의 파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거대한 케이크가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그 달콤한 케이크를 주로 나눠 먹는 핵심 기업들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평균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메모리 시장은 무려 30% 넘게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반도체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며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메모리 시장 규모가 무려 400억 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왜 메모리가 유독 빠르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챗GPT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AI 서비스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어내려면 그 시스템 뒤에서는 수천 개의 고성능 GPU가 동시에 쉴 새 없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GPU 성능만 무작정 좋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고성능 메모리의 존재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막중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고대 역폭이라는 전문 용어가 뜻하는 바는 마치 좁은 차선을 넓히듯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부드럽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차선이 기존 2개에서 20개로 대폭 늘어나 수많은 차들이 시원하게 뻥 뚫린 길을 동시에 달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서버를 구축하고 늘려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이 HBM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BofA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최신 시장 전망 리포트를 보면 그 압도적인 규모의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HBM 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346억 달러 수준에서 단 1년 만인 2026년에는 무려 546억 달러로 58%나 폭풍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반도체 시장 구조에서 진짜 무서운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비싼 HBM 하나만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는 단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조사들이 HBM 생산에 열을 올리며 라인을 대거 가동하다 보니 오히려 기존에 널리 쓰이던 일반 범용 D램 반도체까지 덩달아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기막힌 현상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만들기 까다로운 HBM을 제대로 뽑아내려면 엄청난 생산 능력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찍어내는 첨단 공장 라인이 마법처럼 무한정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생산 캐파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려드는 HBM 주문을 소화하느라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일반 범용 D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 여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시장 전체에 범용 D램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엄청난 희소성이 발생하고 결국 일반 D램의 가격마저 무섭게 폭등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4분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범용 D램의 가격이 무려 50%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는 놀라운 업계의 분석 결과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제품 가격 상승 사이클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 왜냐하면 바로 이 가격의 마법이 향후 주가 폭등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BofA의 치밀한 시장 전망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6년 반도체 제조사들의 D램 총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2%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균 판매 가격을 뜻하는 ASP 역시 33%나 뛰어오를 예정이며, 낸드 플래시 또한 매출이 45% 증가하고 ASP가 26% 오를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분석을 냈죠. 또 다른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시장을 더욱 공격적으로 바라보며 2026년 D램 평균 가격이 무려 62%, 낸드는 75%나 폭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반도체 제품의 판매 가격이 단기간에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면 제품을 파는 회사들의 주머니 사정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있는데, 이 마법 같은 효과로 인해 반도체 회사의 수익은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듯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반도체를 만드는 고정 비용은 거의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전기료, 인력들의 인건비,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주가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죠. 이런 고정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제품의 판매 가격만 수십 %씩 오르면 그 늘어난 매출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회사의 순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칩을 만드는데 비용이 70원 든다면 원래 30원이 남지만 가격이 130원으로 오르면 이익은 순식간에 2배인 6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업 레버리지 구조 덕분에 2026년 메모리 가격 폭등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익 폭발 구조가 이미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해당 분기에만 매출 3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이 19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영업이익률이 무려 58%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58원을 남겼다는 소리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역대급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25년 4분기에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찍으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지금의 이 엄청난 실적들이 상승장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 보수적으로 잡는 기관조차 100조 원 초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SK증권은 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을 147조 원, 이익률은
무려 7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죠. 삼성전자 또한 골드만삭스가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를 공식 예고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최대 155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실적도 이미 역대급인데 2026년에는 그 기록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넘는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가 대형 기관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은 무려 2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노무라 증권이 156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를 내놓았으며 시티그룹과 맥쿼리 역시 14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약 53%, SK하이닉스는 약 74%라는 엄청난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경제 사냥꾼인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단순히 남들이 제시한 목표가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그 이면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월가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메모리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메모리 산업이 과거의 시클리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이란 경기에 따라 업황이 널뛰는 산업을 뜻하는데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호황 때 벌고 불황 때 쪽박차는 패턴을 반복했죠. 가격이 오르면 모두가 공장을 지어 공급 과잉을 만들었고 결국 가격 폭락과 함께 다 같이 죽는 치킨 게임을 벌였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시대에는 HBM 같은 핵심 제품들이 철저하게 선주문 후 생산이라는 맞춤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가 물량을 먼저 확보하고 그 확정된 계약에 맞춰 삼성과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이는 만들어 놓고 팔 곳을 찾는 과거 방식과 달리 이미 팔 곳이 정해진 다음에 만들기 때문에 공급 과잉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공급 과잉이 없으면 가격이 급락할 이유도 사라지며 이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과거에는 호황 끝에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가가 실적만큼 못 올랐지만 이제는 이익의 지속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기 반짝하는 이익이 아니라 수년간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면 시장은 당연히 더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부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월가가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핵심 논리이며 2026년 HBM 시장의 주역인 HBM3위와 HBM4에 거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HBM3위는 5세대, HBM4는 6세대 제품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속도와 용량이 커지며 제조사의 수익성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전체 HBM 출하량 중에서 HBM3위가 약 66%를 차지하며 시장의 실질적인 수익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HBM4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 동안 기술적 안정성이 높은 HBM3위가 주력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인 셈이죠. 이 경쟁 구도에서 SK하이닉스는 가히 독보적인데 현재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출하량 점유율은 무려 62%, 매출 점유율은 57%에 달할 정도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출량에서도 1위고 매출에서도 1위라는 사실은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을 넘어 남들보다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을 더 많이 판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차세대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도 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로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강력한 추격자인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데 삼성이 어떤 무기로 이 판도를 바꾸려 하는지도 꼼꼼히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반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졌다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거인의 반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압도적인 생산 능력, 즉 하이닉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궁구 규모에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HBM 공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12단 HBM3E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아군을 잡았다면
삼성전자는 시장 전체의 압도적인 물량을 흡수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삼성전자의 2026년 이익을 100조 원 이상으로 잡는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생산 능력이 폭발할 때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 사냥꾼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장밋빛 전망이 가득할 때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그 이면의 차가운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모든 시장에는 끝이 있고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뒤에는 언제나 공급 과잉이라는 무서운 유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시점은 바로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 HBM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모든 제조사가 공장을 풀가동하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2026년에는 HBM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약 10%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공급 과잉 경고 리포트들이 벌써 월가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순간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쌓여가는 반도체 재고는 그대로 기업의 부담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반도체 버블이 그러했듯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주가는 가장 먼저 꺾이게 마련이죠. 따라서 2026년이 실적의 정점페이 될 수는 있어도 주가는 그보다 6개월에서 1년 앞서 움직인다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공격적인 분석가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하드 랜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AI가 인류의 미래인 것은 분명하지만 AI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 주가를 높게 부르며 환호할 때 사실 그들은 이미 조용히 엑시백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요? 신규 매수자와 보유자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사냥꾼만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인데 많은 분이 지금 비싼데 사도 될까? 혹은 어디서 팔아야 할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주가가 과거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밸류에이션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과거 역사적 PBR 밴드를 보면 저점은 1.1배 수준이고 아주 뜨거웠던 슈퍼사이클 당시의 고점은 약 2배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약 1.4배에서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과거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과거 고점 PBR이 2.5배를 넘나들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주가 위치가 결코 꼭대기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차트를 보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에 한 번에 큰 돈을 모두 넣는 풀 매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의 원칙을 지키며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하거나 조정을 줄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5%나 10% 정도 빠졌을 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더 담을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투자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조급해져서 뛰어드는 포모 현상인데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냉정한 사람에게 옮겨줍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자라면 전체 투자 자금의 30% 정도만 먼저 진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흐름을 보며 천천히 대응하는 여유로운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을 즐기고 계신 보유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디까지 오를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내 수익을 지킬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꼭대기에서 파는 것인데 사실 그 누구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정답을 매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주가인 25만 원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린다면 기계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확정짓고 나머지만 들고 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하락장에서도 내 소중한 수익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공급 과잉 이슈가 현실화되기 전인 2026년 초부터는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주식은 실적이 가장 좋을 때가 주가의 정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뉴스에서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환호할 때가 사실은 이별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30만 원, 40만 원으로 부르며 개미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차분하게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그 수익을 실제로 내 계좌에 확정된 현금으로 바꿨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주식과 함께 반드시 체크해야 할 환율과 금리, 그리고 거시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만 좋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경제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인 반도체사들의 환차익이 커져 실적에 유리하지만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주가 차트만 보지 말고 달러 인덱스와 원화 가치의 변화를 함께 체크하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기술주인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반도체 주식들의 큰 호재가 되지만 고금리가 유지되면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수치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춤을 추는 이유도 결국 그 데이터들이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냥꾼인 제가 거시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숲의 날씨를 모른 채 나무의 건강 상태만 확인하고 숲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기업 분석을 넘어 글로벌 돈의 길목을 지키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위기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주식을 왜 샀는지 혹은 왜 사려고 하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옆집 철수 엄마가 벌었다니까 혹은 뉴스에서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소중한 돈을 던지지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투기일 뿐입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 손절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가진 투자자는 하락을 오히려 저렴하게 살 기회로 이용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샀다면 그것이 HBM 때문인지 아니면 레거시 디램의 회복 때문인지 아니면 파운드리의 반전 때문인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이유 없이 산 주식은 작은 파도에도 금방 난파되고 맙니다.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확신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신들이 세운 데이터와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나만의 매매 일지를 쓰고 내가 왜 이 가격에 진입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정글과도 같아서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규칙을 지키는 사냥꾼에게는 막대한 부를 보상으로 내려주는 곳입니다. 남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이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흔들림 없이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다가올 2026년 슈퍼사이클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약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다가올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도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9,75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팽창하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HBM이라는 혁신적인 무기가 있고 이 시장은 2026년에도 58%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승자인 SK 하이닉스는 HBM사라는 차세대 엔진을 가장 먼저 달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함선과 함께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잠자던 거인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12단 HBM 3위를 무기로 무섭게 추격하며
시장의 판도를 다시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 상반기는 사상 최대 실적의 환희가 가득하겠지만 주가는 그 이면의 공급 과잉 유령을 먼저 보고 움직일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10% 초과하는 순간이 오면 시장은 차갑게 식을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열광할 때 조용히 탈출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 사냥꾼이 전하는 마지막 비책은 결국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머리로 투자하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하이닉스를 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선택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PBR 밴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의 원칙을 지키며 나만의 익절가 라인을 높여가는 트레일링 스톱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춤을 추는 험난한 정글 속에서 거시경제라는 기상도를 손에 쥔 사냥꾼만이 끝내 살아남아 불을 거머쥡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 인내하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곳임을 명심하고 파도가 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2026년의 청사진이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기라는 도박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투자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예비 승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날카롭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나만의 매매 일지를 펼쳐 오늘 배운 지식들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며 확신의 깊이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인간의 탐욕은 숫자를 왜곡합니다. 항상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2026년까지 안전하게 우상향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외로운 싸움이지만 경제 사냥꾼인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이 험난한 수익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약속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